자, 요렇게 두 직선이 있어. 그치? 두 직선이 있는데, 멍때리지 말고 혜정아. 여기 교점이 있어. 이 교점을 지난 직선은 몇 개가 될까요? 무수히 많지. 그치? 되게 많을 거야. 근데 그 직선을 내가 이렇게, 이 교점을 무조건 지난 직선이 있다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표현할 때 내가 어떻게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까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야. 어떻게 얘기한대? 내가 만약에 얘를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고 너를 a-x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무 장난치는 것 같지? 너 더하기 k, k는 아무데나 붙어도 된대. 는 0이다 로 표현하면 이 상황을 한 방에 이렇게 표현한 게 된 거라는 거야.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자, 일단 얘는요 항상 성립하는 거가 돼야 되겠지. 그치? 왜? K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K가 얼마인지 몰라도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 돼야 되는 거야?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식 전체가 0이 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도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결국엔 뭐야? 너도 0 되고 너도 0 될 때를 얘기해라 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지만 사실 얘는 몇 차식이야? 1차식이 0 되는 거고 1차식이 0 되는 거. 1차식이 둘 다가 동시에 0 된다? 그건 사실 뭐야? 그치. 두 1차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교점을 구하여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을 얘기하고 있다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점을 지나는데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K가 있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는 거야? 그치. 이 K를 한번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식이지만 내가 얘를 풀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K, A' 플러스 A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맞지? 그리고 여기도 K 어쩌고 플러스 BY 그 다음에 어쩌고 상수는 0꼴로 바뀐단 말이야. 그 얘기는 얘가 X, Y를 가진 몇 차식으로 다시 바뀌어? 1차식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럼 여기선 분명히 교점을 지난다는 정보를 줬고 여기선 좀 꼴을 바꿔서 보니까 같은 값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온다? 직선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교점을 지나면서도 얘가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 근데 K는 정할 수가 없으니 되게 여러 개가 나올 거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요 식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조금 더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요 1차 방정식 연립이라 그랬지. 근데 너네 연립할 때 어떻게 해? 연립할 때 얘랑 얘가 같아지도록 얼마간의 숫자를 곱해서 더해주면 지워지면서 뭐가 나와?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교점이 나오지. 네, 연립방정식을 한 번에 이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가감법을 한 거를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표현을 한 거야. 여기다가 어쩌고 숫자를 곱하면 너네 둘이 더하면 지워지지롱 이렇게 돼서 그래서 y가 나오고 그리고 y가 나오고 나면 대입하면 x가 나오지롱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그거를 이쁘게 한 번에 쓴 표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넘겨볼게요. 요 식 잘 알고 있어야 원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넘겨볼게요. 359. 자, 여기 마플 개념이 핀 한번 선생님이랑 볼까요? 1번. 직선 2k 플러스 2x, 뭐 k가 계속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요. 근데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라.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누가 나올까요? 요 위에 있는 요 식의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엔 요거 풀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점 찾아라.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806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원래 얘는 누구야? x 플러스 2잖아. 그러면 2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애인데 원래대로라면 얘가 m 때문에 어떻게 그려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애야. 근데 지금 너네가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1,1을 반드시 지난다 라고 하게 되니까 여길 반드시 지나면서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너를 지날 때보다는 기울기가 어때야겠다? 아래로 내려와야겠지. 그래야 1사분면하고 만나겠지. 그러다가 쭉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0,2에서 2,0까지 딱 지날 때가 되는 것보다는 어떨 때? 클 때, 그때가 1사분면에서 이 직선과 만나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경계값을 넣고 이거보단 기울기가 m이 작다. 이걸보다는 n값이 커야 된다 하고 범위를 찾아주는 거. 요게 생각보다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마플 코어 체크 좀 해보자.
실수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그걸로 얘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러면 요거 응용해서 808번이랑 809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808, 809. 자,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얘만 하면 직선에 대한 내용은 끝이지, 그치? 자, 점과 직선은 얘들 어떤 거야? 내가 점하고 평면 좌표에선 계속 뭐 한다 그랬어?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는 게 평면 좌표였어, 그치? 근데 이제 뭘 배웠으니까? 직선을 배웠으니까 점하고 직선을 퓨전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점하고 직선 사이의 그런 거리는 얼마일까를 보는 건데 항상 거리는 무슨 거리를 본다? 그치, 직선 거리이자 최단 거리를 보는 거죠. 그쵸? 네, 요거 중심으로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얘는 공식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공식화할 수 있나요? 네, 어떻게 하면 공식화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여기 있는 지나는 두 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얘랑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그거 이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 둘이 만나는 점을 찾아주는 거죠. 그게 수선의 발 찾는 거였죠, 여태. 그렇게 해서 수선의 발을 찾고 나면 이 점하고 점을 알게 되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계속 맨날 뭐가 있든지 항상 이 방법을 거칠 거란 말이지. 직선 있다. 그럼 넌 수직이다. 그럼 수직이어서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만나는 여기 교점이 생긴다. 두 번째. 그 두 번째를 가지고 점과 점 사이를 한다.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숫자만 앞에 있는 개수들만 바뀌지. 결국엔 항상 주어진 점. 그리고 여기 직선. 내용은 똑같잖아. 그럼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애들이 나오니까 이걸 뭐 만들자? 공식화해서 우리 빨리 구할 수 있게 만들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으로 뒀을 때 여기를 x1, y1으로 둔다면 이게 다 이미 변수로 만든 일반화시킨 내용이죠. 숫자로 안 하고.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된다? 공식 d가 거리가 루트 더하기 b제곱분의 어떻게 돼요? 절대값 b, y1 나온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증명해서 선생님 보여줄 수 있는데 증명하는 내용으로만 얘기한 거는 너네가 토 나와서 싫어해. 선생님 몇 번 해봤거든? 근데 다 싫어했어. 근데 중3 때 선생님 보여줬었어. 361 한번 봐봐요. 361 보면 거기에 마플 해설이 나와 있어. 그 해설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과정을 거친 증명 부분이 돼,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증명해서 이 공식을 찾아내보고 싶은 친구들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잘 이해되면서 좋아.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아빠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미친 듯이 시켰었어. 그래서 막 울면서, 에이씨, 이걸 왜 공식이 나와 있는데 난 만들었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이해가 잘 돼서 좋긴 좋았어.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따라가면서 써보면서 이해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왜 선생님 이거를 얘기를 하냐? 자, 공식이 있지만 서술형에서는 이거를 서술 단계로 나타내서 문제를 풀려고 하죠. 어떻게? 우리는 사실 이게 제일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둔갑해서 나옵니다. 여기 B를 주고 여기 C를 주고 한 다음에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오로 나와. 그러면 우리는 신발끈 공식이 딱 떠오르면서 그냥 신발끈 때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서술형이 나왔어. 그러면 신발끈을 하나씩 풀었을 거야? 그건 안 되잖아. 그때 어떻게 해주냐면 그때 문제 풀 때 여기 한 점과 직선 사이를 구한다. 그리고 점과 점 사이로 여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거 하면서 얘기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을 좀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어느 정도 몇 단계에 거쳐서 얘가 나왔다 정도는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얘들아?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첫 번째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걸로 나와. 자, 직선은 관계가 만난다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안 만난다 하나 있었고 또 뭐 있었지? 일치한다. 그렇지. 일치하는 애는 거리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안 봐. 만난다는 거리 보면 거리가 항상 어때? 다르지. 매번마다 거리가 달라. 그러니까 얘는 거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 어떤 걸 이용해? 그렇지.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도 구했는데 직선과 직선 사이는 못 구할까? 하면서
너네들 평행한 애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 평행한 애들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했어? 그치. 어디서 점을 잡을까? 아무 데서나. 맞아요. 자, 이상하죠? 우리는 아무 데서나라고 하면 매우 당황해하면서 선생님 여기요? 그치? 선생님 너네 중3 때 처음 가르칠 때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없어 막 이랬는데도 여기요? 막 이거 돼요? 막 은서 여기 맞아요? 막 이러고 그치? 기억나지? 아무 데나 잡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없을까? 그치? 평행하니까 어디서 잡나 항상 거리가 어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잡기 편한 절편이라든지 잘 보이는 애들로 잡아서 이 직선과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 때려주면 된다. 그 얘기였죠. 네, 이거 하나가요. 은근히 쉬운데도 잘 이해 못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인데 잘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있을까, 얘들아? 응용해서 두 번째가 나오는데 두 번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 너 영영 거리 구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야, 그 중에서도 특별한 애가 하나 있긴 있더라. 어떤 애? 너에서부터 너까지 항상 거리가 어떤 애? 같은 애가 여기 한 점, 너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봤는데 요 점에서 잡으니까 거리가 같은 애 너 이렇게. 그래서 계속 점을 옮기면서 거리가 같은 점들을 확인해 본 거야. 그랬더니 그 점들이 짜자자자자자 자국이 생기면서 뭐가 되었대요? 직선이 되는데 그 직선이 결국엔 뭐가 되는 걸까요? 이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각의 이등분선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도 생겨? 예각, 둔각에서 두 종류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을 x, y로 미지수로 놓고 점직선 거리 찾고 점직선 거리 찾으면 같다라고 놔두면 절대값은 절대값이다 하면서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풀 때 양쪽을 제곱해서 푸는 것보다는 어떤 게 더 편해? 그치. 부호가 같으면 둘 다 플러스로 나올 거고 부호가 다르면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 나올 거니까 요렇게 두 개로 푸시는 게 편하다. 그 얘기까지 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자치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야. 자치. 근데 지금도 뭐야?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았다. 거리가 같은 점들의 흔적.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자치야. 발자치. 너네 초등학교 끝나고 나면 3학년 몇 반 발자취, 막 6학년 몇 반 발자취, 막 이런 거 엄청 하잖아. 그러면 맨날 너네가 했던 흑역사들 막 자자작 나오잖아. 그치? 여기 똑같은 거야. 얘네들이 지나간 자국들이 남긴 게 자치야. 근데 그걸 모아서 보니까 직선이 됐다. 그게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럼 각의 이등분선 생각하면 뭐 생각해야 돼? 두 가지. 첫 번째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직선에서 나올 수 있는 각의 이등분선이 이런 성질이라는 거. 어떤 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는 거. 두 번째는 우리 어디서 또 각의 이등분선 나왔었지? 삼각형 평면? 좌표에서 나왔었지. 어떻게 나왔었어? 삼각형에서. 아까도 문제 풀었었잖아. 그치. 이렇게 있으면 너 대 너는 너 대 너랑 똑같다라고 하면서 M 대 N 내분점 찾는 걸로 많이 활용됐었죠. 그렇게 두 가지 딱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알겠죠?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 어떻게 활용되나 봅시다. 363페이지 가보세요. 자, 여기는 순전히 공식 쓰는 것밖에 없어요. 공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1이랑 812 한번 풀어봅시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아까 선생님이 활용이 두 가지 된다 그랬지? 그치?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평행으로 볼게요. 그래서 거기 364페이지는 별표할게요. 마필 개념. 항상 나옴. 쉬운데 항상 나옴. 그래서 체크를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얘는 다들 알고 있으니까 815 도형으로 나온 걸로 한번 응용해 볼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힌트를 좀 줘볼까요? 일단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를 알아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죠. 그쵸? 근데 밑변의 길이는 보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예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죠? 그치, 2루트 5가 나왔어. 근데 전체 넓이가 얼마니까? 20이니까 높이가 얼마 돼야 되겠다? 4루트 5. 근데 높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야 돼?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데 높이라는 건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 때? 수직이 될 때 이 수직이 바로 우리가 높이라고 하는 애가 되겠죠. 그럼 이 점과 이 직선이 얼마야겠다? 4루트 5가 나야 된다 그 얘기네요. 근데 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니까? 0,0이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만 잘 찾아내면 되겠네? 그치.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랑 어떻게 되니까?
평행했던 애들이랑 어떻게 돼야 되니까? 수직이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나오면서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네,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되고 y절편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네요. 지나는 점도 알 수가 없고. 그럼 그냥 k라고 두세요. 그래서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4루트 5 나왔다 하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나요? 네, 해보실까요? 367페이지. 아까 선생님이 활용 하나 되는 거 평행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뭐라 그랬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여기도 별표를 쳐놓을게요. 각의 이등분선 나온다. 자, 여기도 문제 딱 봐봐.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얍삽하게 얘기했어.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치를 구하라. 왜? 자치라고 하면 너네가 어는 거 아니까. 그래서 풀지 마라! 이렇게 하고 딱 냈어. 자, 거기 맞불 코어에 한번 볼까? 좌표 평면에서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는 뭐다? 네, 각의 이등분선이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각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푸냐? 하니까 이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P를 x, y로 두래. 그랬을 때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각각 같다 라고 하면 된대. 그럼 몇 개가 나온대? 2개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마플 개념 익힌 풀이 보면 둘이 정말 x, y로 놨을 때 거리가 같다라고 식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로 하나는 마이너스로 풀어서 나왔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요거 한번 821 간단하게 해보시고 823 잘 보시면서 해보세요. 823 그림 봐도 잘 모르겠어? 그림 쭉쭉 뻗어서 그렸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얘가 뭐가 된 거야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면 어떤 성질 이용한다고 우리? 각의 이등분선은 어떤 성질이다? 이 점들이 다 어떤 거야? 기울기가 아니라 이 점들이 다 어떤 점들이 모인 거야? 분홍색이나 보라색에 이르는 거리가 어떤 애들? 같은 애들이 모인 거잖아. 앞에 821이랑 했을 때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다른 게 딱 하나 있다면 얘네들 직선의 방정식 안 알려준 거밖에 없어.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예각에서 안 보고 둔각에서 보니까 너네들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괜히 얇아서 괜히 슬림해서 애들이 헷갈리게 하는 건데 똑같은 거야. 그냥 아무 한 점이나 잡았을 때 항상 거리가 같은 애들의 모임이니까 얘가 y좌표가 0되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얘한테 이르는 거리나 여기에서 보라색에 이르는 거리는 어떻다? 같다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걸 해야 되니까 얘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분홍색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치. 기울기가 2니까 2x-1 돼서 2x-2 되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0,0 지나고 너가 3,4니까 y는 어떻게 돼? 3분의 4x가 되겠네요. 그래서 너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한 게 너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한 거랑 어떻다? 같다 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치? 이해되겠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365페이지에서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를 활용한 걸 하나를 볼 거야. 마플 개념 익힘 3번이지. 거기에 1번을 볼까? 원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FK라고 할 때 K의 최대값을 나타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한번 이용해 봐봐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이용하기 전에 누구부터 정리를 해야 돼? 직선 방정식 어떻게 돼? K 플러스 1 X에다가 또 1-KY 플러스 4는 0. 이거랑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루트 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1-K 제곱 분의 얼마 되는 거야? 절대값? 4 이렇게 된 거지. 왜? 0,0이랑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이게 FK인 거리를 나타내는 애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맞아? 이렇게 된 거야. 자, 얘 최대값을 얘기하래.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최소. 그럼 이거 몇 차야? 그치, 루트 안이 2차니까 얘가 제일 작을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로 바뀐다는 거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점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얘가 더 중요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상수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기도 만약에 뭐 4-K라든지 K-4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가 나와 있어. 그럼 이거 얘가 최소가 된다고 얘가 최대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서 K가 변할 때 여기도 K가 같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 수가 없어서 여기가 제일 낮을 때도 여기가 제일 뭐 낮다 크다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 이럴 때는 사실 이게 교과과정 외워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뭐 미분도 해보고 하면서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때 가면 할 수 있는데 그때 외에도 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기는 해. 상황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됐을 때일까? 점하고 직선이 있으면 얘가 어떻게 만날 때가 제일 짧게 만나는가를 확인해 보면 돼.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를 반드시 지나는 점이야. 이 K가 반드시 지나는 점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겠지. 그치? 아까 미지쌤 잡힌 것처럼. 그럼 이 점은 반드시 지난대. 근데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중에 최단거리 구하여라 라는 말로 바뀌는 거야. 그렇게 되는 상황이 보이면 어떻게 될 때가 최단거리겠어? 얘가 어떻게 만날 때? 지나긴 지나는데 어떻게 지날 때? 수직으로 지날 때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때가 제일 최단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으로 풀릴 수 있는 경우 아니면 나머지 경우는 여기가 K가 오거나 변수가 있을 때 풀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 있는 817번 문제야. 817번 한번 얘들아 해봐봐. 고민 많이 해보셨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2차인데 얘가 1차인 두 개의 직선 나타낸다는 얘기니까 1차가 두 개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2x제곱 x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있어.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인수분해부터 해야지. 그치? 1차 두 개 나와야지. 너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2x 그 다음에 x y y 맞아?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2x 플러스 y 하나랑 x 마이너스 y 하나 나오는데 여기도 누구 나와? 그치, 3x-y 나오니까 또 x-y로 묶이겠지. 그래서 하나의 1차식은 x-y였고 다른 하나는 너였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너도 0, 너도 0이니까 얘들아. x는 뭐고? y인 거고 x가 y니까 3x는 3x 더하기 3은 0이다. x는 얼마야? 그치, 둘 다 같다 그랬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 1이네. 그럼 교점이라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그치? 그럼 여기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인 것은 그랬어. 그럼 직선 중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는 애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얘기해줘야 돼? y는 m,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맞니? 그리고 얘랑 누구를 보는 거야? 0,0 사이의 거리를 봐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이 둘 사이의 거리를 해야 되니까 뭘 이용하겠어? 점직선 하겠지. 그치? 그러면 점직선 해줘볼까? 어떻게 돼? m제곱 플러스 1 루트 해준 다음에 다 0, 0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요? m-1만 이렇게 남는 거지. 자,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되면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지? 여기에 상수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그랬지. 상수였으면 네가 최소면 최대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돼? 안 돼?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이때는 뭘 봐야 된다? 상황을 살펴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너로 할 수가 없으니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다. 그리고 나는 0,0에서 이 직선의 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짧아지는지를 봐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지날 때 무수히 많이 그려봐. 그려보다가 너랑 거리가 뭐가 될 때가 제일 짧다? 무슨 거리가 될 때? 수직 거리가 될 때 제일 짧다가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지날 때 너네 둘이 수직이 될 때가 제일 짧구나 해주면 돼. 그럼 0,0과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 기울기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가 1이지, 1. 그럼 너는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그치, 마이너스 1이어야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너네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방정식이 이쁘게 나오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신발끈 공식밖에 없어. 아까 선생님 그랬지, 점직선을 응용했을 때 삼각형 넓이 나와서 서술형에서 꼭 하나씩 나오는 애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자, 얘는요 서술형을 하는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발끈으로 객관식 나왔을 때는 얼른 할 수 있게끔 둘 다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한번 단계를 설정해 볼까?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A 있고 BC가 있대. 자,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첫 번째. 일단 뭐 구해야 돼?
그치, BC 밑변 길이 구해야 되지. 그래서 밑변인 BC 길이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해? 그치, 점점 거리로 구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거리 공식 이용하면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그치, 수직 높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먼저 누구를 알아야 돼? 그치,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점직선에서 구하겠죠. 그래서 뭘 만들어, 두 번째? BC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줘요. 두 점을 지날 때 하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뭐 해줘? 얘를 왜 한 거야? 그치, 수직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랑 누구? 점 A랑 BC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돼요. 이거는 점직선 사이 거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서술형 2, 3, 3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8점짜리 뭐 이런 식으로 서술형이 나오니까 요 과정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잘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봐봐. 이렇게 세 개가 항상 공식화돼서 맨날 이뤄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얘 좌표도 알아. 지금 얘 좌표도 알아. 얘 좌표도 알아. 그럼 항상 이거 두 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맨날 방정식 뭐야? 공식이니까 똑같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밑변 BC도 점점 사이 공식 이용해서 만드니까 맨날 똑같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점직선 사이 거리도 공식이니까 맨날 똑같이 나오겠지. 그리고 하는 단계도 맨날 똑같지. 어때? 숫자만 바뀌고 하는 짓은 맨날 똑같다. 그럼 공식화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각각 x1, y1, x2, y2 집어넣어서 방정식 만든 게 신발끈 공식이에요. 신발끈 공식이 왜 나왔나 싶잖아. 그치? 근데 이제 선생님 세대 바로 다음부터 아마 신발끈 공식이 없어졌나? 선생님 전부터 없어졌나? 아마 그럴 거야. 근데 거기에서도 항상 증명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증명이 사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사람 해봐도 돼요. 여기서 점점거리 해서 여기다 루트 해서 구해보시고, 여기도 직방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얘 점직선 사이 거리 구해보셔서 누구를 얘랑 얘랑 곱해서 2분의 1 해주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발끈 공식이 나와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820번 풀 건데 그 820 풀기 전에 우리 저기로 와봐요. 368페이지. 자, 이 368페이지의 특강 해설 부분이 선생님이 얘기한 그 증명 부분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은 거기 체크해서 보면 되고, 자, 이 신발끈 공식은 삼각형에서만 된다? OX? X, 다각형에서 다 되죠? 그래서 키포인트 봐봐.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신발끈 공식이 공식화해서 외우기가 어려우면 지금 거기 키포인트에 나와 있는 걔 잘 체크해놓고 그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오른쪽 대각선끼리 곱을 더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준다. 맞아요? 그의 절대값 2분의 1이다. 됐어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점들을 쓸 때에는 어떻게 쓰죠?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아무거나 한 점 먼저 기준으로 잡으면요, 이 점을 기준으로 점들을 쓰는 순서는 반시계 방향 순으로 써야 겹치거나 갑자기 넓이가 0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반시계 방향 꼭 써놓고 기억해 주세요. 거기에도 나와 있는 키포인트에도 반시계 방향으로 차례대로 번호를 매긴 다음 이렇게 써있지? 반시계 방향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옆 페이지에 2번하고 3번이 나와 있는데 2번은 그 좌표 중에 하나가 0,0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그쵸? 그냥 0,0 집어넣으면 되죠? 3번은 뭘까요? 3번은 평행이동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얘들아, 평행이동 해봤자 삼각형 넓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그냥 평행하기 전에 걸로 그냥 구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체크할 건 1번밖에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럼 우리 아까로 넘어와서 820번 하나 풀어봅시다.